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선거 기간에 한 말을 지키기는 굉장히 철저한 분이에요. 그래서 일기 행정부 때 어떤 그 미국이 주로 언론에서 네. 역대 대통령 중에 누가 가장 선거 공약을 많이 지켰을까 했을 때 1등이 트럼프입니다. 물론 이제 뭐 연방 의회 뭐 사법부에 막혀서 좌절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놀랍게도 트럼프가 자신의 말은 굉장히 잘 지키는 그런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일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트럼프 2기를 대비할 때 일기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별로 알려진 것도 없었고 설마 자신이 한 말을 대선 후보가 한 말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공약은 그냥 공약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정말로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그 부분에서 이제 절충이 되긴 합니다만 어떤 4년의 경험을 통해서 이번에는 작년에 걸쳐서 우리 전문가들이라든지 정부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국내적인 정치적 혼란 때문에 그러한 그 역량을 10번 발휘하지 못한 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2024년에 걸쳐서 해리스 행정부보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많은 대비를 해왔고 준비를 한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한 말은 꼭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하는 모습이 어떤 예측 불가능하거나 원래 예상했던 부분에서 빠져나가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예상보다 빠르고 보다 적극적이고 세게 나오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에 힘센 형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나오면 아무래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정책 기조를 좀 말씀을 간략하게 드려보면 아무래도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재활성화한다. 2016년, 2020년, 2024년 모두 3번의 선거에 걸쳐서 트럼프 후보가 얘기한 거는 미국 우선주의에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속성상의 정책이 있고요.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 그래서 어떤 전형적인 공화당의 보수적인 경제정책, 강력한 이민규제 정책,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다음에 뭔가 에너지 정책을 통해 가지고 가격 경쟁을 가지면서 경제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그런 정책, 그리고 미국 노동자에게 우선순위를 줘야 되니까 강력한 이민 규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법과 질서를 지키고 국격을 튼튼히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대외 경제 정책 경제 정책 측면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관세를 사용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비용을 쓰거나 불필요한 개입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중심적인 동맹관이다,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입하지 않고 탈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기 때도 그렇고 2기 때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자 외교라든지 여러 나라가 함께하는 외교,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힘이 세니까. 둘이서 양자 협상을 할 때 결과를 내기가 좋죠. 미국의 목소리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투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자 협상보다는 양자 협상,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기구도 많은 국가들을 도와줘야 되고 미국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재정적인 기여는 미국이 넘버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미국 국민들의 혈세가 다 빠져나간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국제기구, 파리 기후 협약부터 시작해서 어떤 유네스코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탈퇴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차별점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정책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중심 동맹관, 그래서 전략적 선택과 집중. 그래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데만 개입하고 이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우선 대외정책 2.0이다. 근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잘 아시는 것처럼 먼저 타겟으로 얘기하는 것이 유럽이에요. 유럽이면서 이제 화두가 되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거래 중심적 동맹관, 전략적 선택과 집중. 그러면 불필요한 비용을 쓰지 않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꼭 필요한 것만 하겠다. 꼭 필요한 걸 해도 동맹과 파트너들이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트럼프의 눈에는 불필요한 전쟁이에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버리겠다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유럽의 방위는 누가 지켜라? 유럽이 지켜라 하는 거예요. 대서양 건네에 있는 유럽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썼다. 근데 유럽은 조금밖에 안 썼다. 그렇기 때문에 불공평하다. 자신이 당선되면 그러한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겠다. 즉 유럽 국가들에게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유럽 동맹들, 나토 동맹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방위비를 GDP에 이제 5%까지 쓰라고 하잖아요. 2%도 못 맞추는 국가들을 있었는데 이제 많은 국가들이 맞추니까 3%, 5%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유럽 동맹들이 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광물 협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려고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